바쁠 텐데 지금. 아, 예, 지금 마감을 한 때라. 맞아. 지금 정신이 없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디서 한 5분이라도. 우선 그러면 뭐 스케치를 하고 계시죠, 제가. 어디 가세요? 국장님 쪽으로. 국장님. 이쪽으로 돌아가십시오. 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저쪽에. 저쪽에. 예, 이것은 경향신문 편집국입니다. 역시 지금 마감 시간이어서 직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조용하게 조용하고 진행해야 바쁜 될 표정. 상황입니다. 네. 여기는 무슨 부서일까요? 부서가 있군요. 지금 내일자 신문 벌써 하고 있군요.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온 것을 여러분 주판이라 하지 않고 대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럼 또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근데 굉장히 조용하네요, 편집국이. 네. 너무 조숙한. 예, 지금 편집국은 이 시간에 아주 조용한 지금 여기는 무슨 부서입니까? 예, 편집부입니다. 편집부. 신문을 편집하고 마감 있는 직전. 편집국장님 어디 계시나? 자, 지금 이제 경향신문의 편집국을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마감 직전이기 때문에 긴장된 가운데 길을 잃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 국장석,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신문사 편집국장은 그렇게 권위적인 자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문사가. 네. 예. 여기가 국장석입니까? 네. 여기 맞나? 네. 이대근 국장. 여기 계시구나. 네. 신문 편집국장.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저비로 합니까? 나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하러. 예,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엄청 바쁜 시간이죠? 네. 1판 마감이 언제예요? 5시 반. 5시 반. 지금 얼마 남지 않았네. 우리 국장님, 정치부장은 어디서 얘기할까요? 아까 만나긴 만났는데. 저기 계시는 분이구나. 그럼 여기서 얘기할까?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쪽에서 얘기하죠. 우리 자, 학생은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학생 좀 데려다 주세요. 학생. 이쪽으로 오시죠. 보세요. 오늘 통화 어려운데. 우리 부장님 이쪽에 앉으시면 좋겠네요. 네, 여기. 네네네. 5분 안에. 자, 우리 서희승 작가님 이쪽으로 좀 오시죠. 예. 너무나 많은 전화가 왔는데 한 통도 받지 못해서. 지금 한 5분여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마감 때문에 이게 걱정하기 때문에. 자, 이중근 정치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기자 경력이 지금 몇 년째시고? 제가 90년 1월 입사니까 지금 20. 네. 23년째. 네. 제로 치면 23년째. 저희가 경향신문을 얼떨결에 지금 왔는데요. 왜 왔냐면 이제 요것 때문에. 오늘이 11월 13일 전태일 42주년인데. 자, 이거는 상당히 좀 준비된 기사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일면에도 있고, 여기 넘겨보니까, 이렇게, 3면, 4면에도 이렇게 지금 한꺼번에 쫙 있는데 말이죠. 언제 보통 신문을 발행하면 다른 신문이랑 비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아침에 경향신문 스스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전태일 열사하고는 저희 신문이 조금 남다른 인연이 있는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청계 피복 노조의 현실을 제일 먼저 알린 게 저희 신문이었거든요. 그리고 분신 전에 그래서 전 열사가 우리 신문을 보고 매우 감동을 해서 그런 일단은 분신을 하기 직전에도 우리 신문을 직접 자기네 피복노조가 소구에 된 기사 신문을 사들고 갔다 그래요. 500분가 하여튼. 그래서 그거 갖고 우리도 드디어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처음 깨닫고 그래서 많이 고무되고 그러셨다는 얘기 듣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전 열사의 몇 주기 때는 늘 기사를 준비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은 해왔는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어떤 걸 핵심으로 잡을지는 최근에 결정을 저렇게 국장께서 결정하시고 이 부분은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노동이 지금 기사에도 저희들 썼습니다만 노동 관련 공약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없지는 않죠. 굉장히 많고 특히 전부 비슷한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는 거의
새 후보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내놨어요. 근데 그게 과연 이렇게 좀 구술이 많아도 뭐 꿰어야 보이듯이 네. 실제로 노동권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다시 주목을 한 거죠. 이번 네, 기회에.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기사가 일면도 있고 이렇게 가면은 네, 이제 해설 기사도 있고 또 진보 정당들이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를 노동 정책을 비교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기사가 나간 후에 후보 캠프로부터 아니 우리도 노동 정책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게 부실하다고 그러냐 뭐 이런 지적은 또 혹시 안 받으셨나요? 뭐 아마 일선에서는 받은 것 같고요. 네. 저는 저한테 직접 그런 멘트는 없었어요. 근데 사실 좀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 정치부가 기획했고 이거 여기는 현장 얘기는 사회부가 쓴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기획 단계에서 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기자들이 네. 공약은 많이 나왔는데 그걸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그래서 네. 결국은 양적으로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잠깐만요. 문제 제기를 한 편이죠. 네. 네. 사실 그 일면에 이제 머리 기사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노동 없는 대선, 누구를 위한 경제 민주화와 복지인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면을 잡으실 때 독자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머리 기사를 만들게 되시는지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디 뭐 제작 시스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은 있는데 네. 그것이 이 적확하게 이제 노동 현장이나 네. 아니면 노동자들한테 네. 완전히 다가오고 쌈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예. 같지는 않아요. 예. 공식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일일에도 썼지만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목은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약간 정치부에서는 좀 네.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게 이제 기획안 정리하는 게 페이퍼인가 보다 이게. 저는 이게 사실 이렇게. 이 기사를 이제 머리 기사가 나온 거 보고서 사실 참 답답하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전태일 42주기를 맞이해서 노동 문제를 본격적으로 일면에 제기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냥 문제가 아니라 노동 없는 대선. 그러니까 여기서 노동 없는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선거에서 주권자가 핵심이고 그 중에서도 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가 핵심인데 정작 노동 정책이라고 해서 어떤 특화된 국면처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것들 그리고 사람이 먼저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슬로건들이 있는데 노동자가 중심에서는 그런 정책이 부재한 것, 또 대중이 생동할 수 있는 가치로 아직까지 노동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로서 언론으로서 정말 훌륭한 제대로 된 일을 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사실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그 지난번에도 한번 어느 후보한테 그런 비판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그렇거든요. 뭐 쌍용차 농성장이 대한문에 지금 있고 네. 뭐 어느 신문은 그게 뭐 불법인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서 네, 오늘 저- 시대를 만들어 놓느냐. 예, 오늘 조선일보 신문이라고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들도 보면 나름대로 이제 대선 후보들이 찾아가야 될 곳이 많지요. 뭐 실질적으로 득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중요하고 지금 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쌍용차로 상징되는 그게 현장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안 갔어요. 그런 데를 좀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아서 한번 그 전에 지적을 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 생각이었죠. 다니기만 하면 또 뭐 할 것이냐. 지금 이제 다니긴 했는데 그렇죠. 갔다 오긴 지금 했는데. 다니긴 했는데 사실 뭐 저 기사에 대해서 반박을 꼭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불법인데 왜 방치하고 있느냐. 친일은 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이 언제나 옳은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들이 참 다양해요. 조선일보는 또 이렇게 하고 오늘 또 문화일보 석간인데 일면 탑이 경제민주화 입법을 중단하라. 예. 지식인 600명 지불선언. 예. 이것도 정반대의 목소리를 좀 이제 반대가 수렴했고요. 문제가 아니라 뭐 네. 사실 경제민주화는 우리 헌법 119조 2항에 나와 있는 헌법 그렇죠. 조항입니다. 네. 지금 이 사람들 이걸 반대한다고 하는 건 헌법에 대해 위헌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런 것들 지식인의 이름을 서슴없이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황당한 거죠. 이 지식인이 누군지 이런 건 영원히 기록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자, 목소리를 좀 낮춰주시고요. 네. 화가 났습니다, 갑자기. 마감 직전이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경향신문에 임명 왔으니까 네. 궁금한 게 또 경향신문에는 이렇게 편집국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자가? 제가 일일이 다 세보지 세보진 않아서 않았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온라인 팀이 6층으로 나눠졌던 팀이 다 붙어서 저희 총 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200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은 27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대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정치부장이기도 하시니까 예. 이번 대선이 지난 대선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정치부장으로서 이 하나 분석을 한다면 어떤 걸 핵심으로 좀 찝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대선에. 뭐 대선은 때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그래도 물론 이제 단일화에 많은 이슈들이 좀 네. 묻혀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적인 부분은 상당히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끌고 가서 그렇죠. 그거는 좀 바람직하고 아직도 또한 뭐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네. 막판에 이제 단일화만 불려가면서 정치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목받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다른 때와 다른 그런 걸 이끌어냈다고 나름대로 고민거리를 많이 던졌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 약간 원칙론전에 있는 거지만 대신 공약도 늦게 나왔고 그리고 사실 공약다운 공약 싸움을 지금 해보지 못합니다. 저희들 지금 아직도 검증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너무 늦춰져가지고 지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TV 토론 1회밖에 못 한다고 하는데 뭐 인터넷 방송이든 어떤 걸 통해서 토론을 좀 더 자주 하고 예.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후보 단일화가 좀 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오늘 그 기사를 사실은 쓰는데 네. 뭐 강력하게 언론들이 예, 주장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핑계는 다 있죠. 왜 저쪽에 후보 측에서는 왜 저쪽 둘은 단일화하면 한 명밖에 안 될 텐데 글쎄요. 그렇게 해주냐 그래서 뭐 순서를 뒤로 한다든지 지금 어차피 한 자리에는 못 모이겠다고 얘기를 어느 한쪽이 그랬기 때문에 성사는 안 되는데 그러면 두 사람이라도 먼저 하라. 네. 그래서 뭐 이제 다음 주부터 기획이 돼 있습니다. 네. 월요일부터는 네. TV 토론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아까 지금 말했던 공약 평가와 더불어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죠. 뭘 보고 판단하는 거죠? 곤투로 치면은 경기장 입장료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이미 다 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링에서 전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보여줘야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이 경기장 입장료는 다 낸 겁니다. 그 세금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거고 서로 이렇게 겨루어 봐서 저 사람이 활을 잘 쏘는구나, 이 사람 칼을 잘 막는구나, 뭐 이를테면 이런 것들 당연히 알아야지 또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과정도 지금 생략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오늘 느닷없이 방문했습니다만 네. 오마이뉴스가 지금 대선 올레 해가지고 날것으로 이렇게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민심 찾아가면서 그 평화시장부터 쭉 훑어봤는데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뭐 굉장히 참신하고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이를테면 아주 뭐 후보들도 막 계속 끝까지 따라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어떤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기획들도 이런 부분 중간중간에 이번 대선은 어떤 게 잘못되고 어떻게 돼 있고 또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만에 이제 자, 살릴 너무 수 바쁘시니까. 요즘 바쁘신 편집국 마감. 이거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향신문 편집국 마감은 맞습니까? 5시 반. 다시 봐야죠. 이제 얼른 가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은 종이신문, 경향신문. 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5시 반에 마감하는 신문.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 5시 반이라는 것은 매번 심장 수술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사실. 그러니까 엄청난 긴장을 요구하는 시간에 그리고 심각한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자국 소리를 줄이면서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아는 기자들이 인사를 하는데 차마 악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마감 때는 말이죠. 누가 찾아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다는 말이 있죠. 죽이고 싶다. 마감 시간 때 전화 가는 사람 환영받지 못하죠. 인간관계도 끊고 싶죠. 이선희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알고 싶어요라는 가사에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 안 반갑죠. 안 반갑. 근데 절대 안 반갑. 온고, 기사, 칼럼 이런 걸 마감하는데 연락 오는 사람, 네. 그 사람은 네. 악인이 됩니다. 잠깐. 수총을 놓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총을 놓고. 이제 약간 목소리를 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지금 5시 반에 신문을 마감하는 경향신문 안에 우리가 답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제자는 신문사, 언론사 편집국 처음 봤겠네요. 그죠? 처음 봤죠? 언론사 편집국. 우리 시민 기자 처음 봤나요? 오마이뉴스 편집국 다 그러네, 그죠? 해방 직후에 만들어진 네. 가톨릭 신문으로 출발한 신문입니다. 네,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박정희 씨가 이걸 가지고 싶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셨죠. 이제 저는 무슨 자, 일이 있어도 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어디 네, 가세요? 여기서 이제 크로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크로징을 하고. 정수장학회에서 크로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정수장학회 아닙니까? 예, 네네네. 자,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가 이제 광화문 내거리, 네. 내거리는 아니고 네. 경향신문사 앞에서 이제 정동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있고,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마이뉴스 오늘 1시 반부터 네. 지금까지 네. 비를 맞아가면서 네. 청계천의 민심을 전해드렸습니다. 서혜성 씨, 오늘의 대선 논례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대선 원래는 이 전태일 다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전태일 동상 앞에서 시작했습니다. 전태일 열사께서 분신하신 날이 42년 전 오늘입니다. 네. 11월 13일. 근데 아까 모두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태일 열사의 동상은 지번이 없는 다리 위에 서 계십니다. 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전태일은 허공을 떠돌고 있습니다. 아직도 땅에 내려오지 못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대선 후보들의 노동 정책들도 아직 정확하게 땅에 착지한 것 같은 느낌을 주진 않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생생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특히 복지와 경제 민주화에서 노동자의 단결권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결성을 중심으로 한 복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하루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청계천에서 네. 일반 시민들 또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는 그런 자리에도 우리가 생생하게 네. 생중계를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또 문재인 후보를 한 1분 정도 인터뷰를 했죠, 네, 우리가. 예, 예, 예. 1분 인터뷰. 네. 근데 지금 문재인 후보가 바로 여기에 와 있답니다. 민주노총. 또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예, 방문하고 예, 있는 예, 그럽니다. 예, 예. 어쨌든, 예. 그렇게 좀 일정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자, 오마이뉴스 대선 원래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래도 뭐 오늘 한 장면 꼽으라고 하면 네. 문재인 후보가 네. 편지를 읽은 장면 아, 그 그렇죠. 장면을 꼭 꼽아야 되겠군요. 예, 그렇죠. 예. 그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네. 그 편지를 쓴 네, 그 여심. 네, 1시간 동안 기다렸던 네, 네. 지지자. 예, 예. 네. 그리고 83세 네. 열혈 그렇습니다. 청년 같은 네, 네. 우리 새로운 유권자. 네. 또 먹거리 이 아줌마들. 네. 대단한 그 민초들의 네, 네. 생생한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대선 원래 계속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 밑에 자막 나오죠. 시마니 클럽 예. 많이 들어주시고 방송 한 며칠을 했는데 네, 네, 네. 오늘 대표 기자가 지금 처음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웠어요, 저도. 이 자막을 보시고 네, 네. 많이 시마니 클럽에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이 추운데 사실 고생한 여러분 저희들보다는 우리 카메라맨들. 앞에 스태프들 어. 특히 카메라맨은 지금 네. 아까 애초에 옷을 입고 나올 때 반팔을 네. 입고 나왔어요. 아. 반팔 입고 나온 비바람 속에도 네. 계속 카메라를 잡아준 카메라 기자에게 특별히 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카메라맨이 카메라맨을 비춰주고 있어요. 예, 지금. 예, 예, 네. 예. 자, 대선 원래 네. 화이팅! 대선 원리 계속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